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뭐 인스타 해시태그 소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친구나 가족 또는 연인과 나눠야 하는 소통, 대화, 좀 더 쉽게 말하면 털어놓기의 중요성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현대인이 겪고 있는 멘탈 건강도 오늘 주제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전 한 초코과자 CM송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노래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의 귀는 소중하니까. 어쨌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과자 하나씩 건네면서 정을 나눕시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CM송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곱씹어 보니까 완전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참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소통에 참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한몫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인들, 친구, 가족, 연인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통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꺼내는 게 좋다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의 주변인들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 가족, 연인 중 어떤 상대와 가장 속마음을 터놓기 편한가요? 아마 친구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친구 관계에서 왜 소통이 중요한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 사이는 뭔가 가장 털어놓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류 같아요. 왜냐면 서로 너무 친하고 그 우정의 깊이가 깊고 또 알아온 시간이 많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서로 알 거 다 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 우린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 보통 이런 생각에 딱히 서로 일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체크하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제 생각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연락이 활발한 사이, 카톡도 자주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없을지라도 그냥 심심할 때 언제든 전화 통화하는 사이, 만남 횟수도 많고 연락도 활발한 그런 사이가 있는 반면 친하지만 물론 우정에 문제가 없지만 굳이 연락이나 만남 횟수를 그렇게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관계도 있죠. 그때그때 항상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연락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묵혀뒀다가 한번 만났을 때 빵 터트리는 야 우리 오늘 만나자 그렇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대화하고 그런 사이가 있죠. 저는 완전 후자에 속합니다. 그냥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도 끼리끼리 만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고 그래서 만남이나 연락 횟수가 잦지 않습니다. 횟수에 연연하진 않고 그 대신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언제든 전화하면 무조건 받는 사이 한 번 전화하면 기본 2시간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점은 텀이 길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연락하는 텀이 길다 보니까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업데이트들이 좀 늦죠. 참고로 제가 2주 전쯤에 어학연수 스토리 썰을 올렸잖아요. 그것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많고 많았던 일 중에 제가 썰 한 가지를 친구한테 다녀온 지 2년 후에 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걸 이제 말하냐 그러더라고요. 너도 참 얘기 안 한다. 저도 알아요. 저도 제 얘기를 정말 안 하는 타입이고 굳이 뭔가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그때그때 풀면 뭐랄까 상대방이 좀 귀찮지 않을까? 물론 친구 사이에 귀찮은 게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아니고 물론 같은 반 친구라면 언제든 다음날 아침 학교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우린 성인이고 다 따로 떨어져 살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의 그런 사소한 이슈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썰들까지 다 그때그때 풀면서 딱히 방해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전 그 중요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심각한 일, 좀 문제가 되는 일, 고민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소한 일들은 굳이 바로바로 꺼내기보단 그냥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 보따리 풀듯 이렇게 풀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우리의 친구 관계에 돌이켜봤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뭐 연락을 잘하는 사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마음 하나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는 서로 만났을 때 재밌고 깔깔대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이런 딥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이유에서 말을 안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데 굳이 그런 걸 꺼내면서 뭔가 찬물 끼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한 번은 용기 내서 꺼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 꺼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그 나머지 친구들도 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들의 고민들을 하나둘씩 꺼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털어놓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길 원하고 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한테 그렇게 털어놓는 게 그냥 공감 한마디, 위로가 되는 공감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털어놓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50%는 마음속에 좀 비워지고 그 생각을 좀 떨쳐내게 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다가 상대방들이 공감까지 해준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로가 되죠. 힐링이 되죠. 친구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럴 때 있는 게 친구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그런 검증된 친구라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그러니까 멘탈 건강 이슈잖아요. 저도 이거를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딱히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화두가 되고 있고 심지어 저도 아마 겪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저도 있었겠지만 그걸 딱히 그런 뭐 멘탈 이슈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고민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뭔가 삶이 때론 갑갑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모든 게 다 이런 멘탈 건강 이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참 친구 사이라는 게 오래 알아온 사이일수록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미처 상대방을 잘 이렇게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봐 주는 거, 상대방의 안부를 체크해 주는 거. 뭔가 그게 좀 아직은 어색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먼저 우리 얘기를 꺼냄으로써 상대방이 마음을 오픈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통의 부재가 연애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는 이미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우리 무슨 얘기든 서두름 없이 다 해요 하는 사이라면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도 있죠. 당연히. 참 연인 사이에서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완전 반대잖아요. 성향이 거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키워간다는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의 소통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그때그때 우리가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혼자 마음에 숨겨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겉으로는 애써 밝은 척 하는데 가끔씩 이런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뭔가 좀 무기력하거나 근심이 있어 보이거나 그럼 상대방은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근데 괜히 내 연인한테까지 끌고 오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별로 없다고 그냥 이러고서 넘어가죠.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 안에 이렇게 썩게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은 내 표정이나 이런 데서 눈치를 채게 되고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해하고 이러면 서로의 큰 오해가 생기게 되죠. 결국은. 그리고 또 반대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한 친구 사이처럼 연인도 우리가 연인을 만나 데이트하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힐링하기 위한 시간 플러스 그 디스트랙션이 필요해서 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좀 스위치를 끄고 내 눈길을 돌릴 만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데이트를 함으로써 좀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좀 흔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유형들은 우리가 좀 딥한 문제, 굉장히 퍼스널한 고충을 안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반대로 굉장히 사소한 거, 상대방에게 좀 서운한 거, 삐진 거, 이런 일 생길 때 있죠. 근데 이런 거를 괜히 굳이 그때그때 말하지 않고 담아두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너무 사소한 거기 때문에 여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괜히 속 좁아 보일까봐. 뭔가 이걸 내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이건 사소한 문제다. 괜히 좀 속 좁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운한 거, 삐진 거를 얘기를 바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만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내가 내 입 밖으로 꺼내기엔 좀 속 좁아 보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눈치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인 사이에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카톡을 하는데 나는 항상 한 번도 단답으로 보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카톡한 스타일이 액티브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연인은 항상 단답, 길어봤자 두 줄. 근데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굉장히 무한하죠. 이러면 서운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너무 투머치 토커 같고 그래도 나는 진심으로 보내고 싶은 말을 보내는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뭐랄까 나만 손해보는 느낌? 그런 게 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또 바로 이렇게 뭐 지적하고 싶진 않아서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다가 내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럼 나도 단답으로 보낼래, 이제. 그렇게 서로 단답만 주고받는 상황이 오다 보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죠. 왜냐면 상대방은 의아하죠.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분명히 뭔가 있구나, 마음에. 이러면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소한 문제일수록 별거 아닌 문제일수록 더욱더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서운한 감정을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왜냐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가족 사이도 몰라요. 상대방이 눈치채주길 원하는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단면만 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소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뭔가 내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개인적인 가족 문제 또는 혹시 내 이런 멘탈적인 문제 이런 굉장히 퍼스널한 문제들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앞서 말했듯이 괜히 상대방까지 끌어들여서 부담 주기도 싫고 또 반대로 괜히 내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괜히 이런 문제로 골말이 앓고 있는 내 자신이 뭔가 약해 보일까봐 그렇게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더더욱 말문을 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게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연인 사이에서 풀다 보면은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의 믿음이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관계에 한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 소통과 담 쌓고 지낸다면 그거는 루징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골았던 게 터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그런 반응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 감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감정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 꺼낸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또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나한테 꺼내줌으로써 아 그래도 내가 그리고 또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구나. 또 연애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딱히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가족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족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를 터놓기가. 일단 그 이유가 첫 번째,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마 이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굳이 내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꺼냄으로써 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아니면 또 친구랑 싸웠다. 이런 일을 웬만하면 곧장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알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정말 그 어른이라는 그 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를 이렇게 쉴드해줄 부모님 품이 이젠 없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모든 걸 이제 혼자 감당하려고 하죠. 특히 뭐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님과 이러면 더더욱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 같은 부분. 내 건강에 만약에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냥 좀 아플 때 내가 가장 늦게 알리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이죠. 자식이 아프다 하면 어느 부모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모님의 그 마음이나 감정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묻어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같이 살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분명히 숨기고 사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친구한테도 말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족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자식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어떤 일이든 간에. 특히 뭐 어디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하고 전화하면 별일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시죠.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데. 근데 또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벽이 쌓인 채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묻어두는 거죠, 서로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 자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언제든 틈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더더욱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느끼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특히 또 이런 가족,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있어서도 소통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떨어져 산다면 안부 전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질 때, 전화하고 싶을 때, 부모님한테, 또 가족한테 그때 바로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래서 안부 물어보고 그냥 목소리 듣는 그 자체로도 나한테 뭔가 안심을 주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다면 같이 얼굴 보고 밥 먹는 자리도 만들면 좋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더더욱 소통에 있어서 끈끈해져야 되는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이잖아요. 다 나를 떠나가도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가족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먼저 노력해 본다면 부모님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과 담 쌓고 지내는 것에서 탈피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법, 극복하는 법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을 그렇게 뭔가 체크하고 그러는 게 아직 어색하다.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 한다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봄으로써 유도하기.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상대방도 이 말을 듣고 공감을 하게 되고 나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좀 약간 셀프 테라피 같은 부분이에요. 혼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연습 같은 거랄까? 우리가 원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터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라면 먼저 내 자신부터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마주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 글로 써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노트건 일기장이건 귀찮으면 그냥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좋아요. 어떠한 감정이 들 때마다 그 순간순간 꺼내서 적어보는 거예요. 뭐 누가 안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적든 상관없죠. 내가 느끼는 힘든 감정들, 뭐 슬픈 감정들, 외로움, 여러 가지 그냥 아무거나 느끼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 감정과 먼저 마주해보는 거죠. 1대1로. 이렇게 직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터놓는다면 좀 더 우리가 이성적인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죠. 저도 폰 메모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뭔가 다이어리, 일기장 그런 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저는 그냥 언제든 편하게 어디서는 꺼낼 수 있는 폰 메모장을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쓴 다음에 좀 괜찮아졌을 때 그냥 지우던가 아니면 놔뒀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근데 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이 팟캐스트도 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청취자분들과의 소통도 있지만 내 자신과의
소통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저도 워낙 이런 내 얘기를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탈출구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벽 보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냥 저도 제 입 밖으로 먼저 꺼내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뭐랄까 좀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만의 방법을 찾아서 내 감정과 직면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갖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겪고 있는지. 근데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뭐 밝은 사람조차, 남을 항상 이렇게 웃게 해주는 사람조차도 그런 힘든 부분을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가 사는 게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여있는 사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털어놓기. 그 첫 스텝을 뗀다면 더욱더 그런 관계를 특별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약간 자기 성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좀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